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민키의 자석축 키보드 매거 68H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먼저 퀵 가이드 한 장 들어있고요. 매거 액세서리 박스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검은색 케이블 A2C 타입이고요. 키캡 앤 스위치 풀러 하나, 그리고 예비 스위치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뒤로 돌리면은 자석축 스위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캡스락 키캡이랑 스위치가 빠져있네요. 아무튼 키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스티커를 뜯어주고 슈르룽. 여기 빠져있던 스위치는 바로 다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방향키가 있고 이렇게 옵션 키들이 한 줄 더 있는 65% 배열이고요. 하우징 표면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전부 풀 알루미늄 하우징이고요. 은색으로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퀄리티 굉장히 괜찮습니다. 키보드의 무게는 1.17kg 정도 나가고요. 키캡은 기본 베이스 회색에 좀 더 짙은 회색이 이렇게 일렬로 센스 있게 들어가 있고, 포인트 키캡으로 약간 투명한 붉은색의 키캡이 ESC 키와 방향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 사이드 체크해 보면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이고요. 키보드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끝쪽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하판을 살펴보면 깔끔하고 무난하게 고무 범폰이 붙어 있고, 홀 이펙트, 자석축을 이야기하는 HE 로고 모양이 여기에 새겨져 있네요. 이 루민키가 전체적으로 좀 커스텀 키보드 감수성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딱 봐도 좀 뭔가 잘 만든 커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도 좀 뭔가 느낌이 있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기본적으로 커스텀 키보드 빌드하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 감수성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거 68은 버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퍼포먼스 버전이랑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는데요. 퍼포먼스 버전보다 이 프로페셔널 버전이 좀 더 커스텀 키보드 감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추가 지금 뒤에 박혀져 있죠. 이 키보드 뒤쪽에 무게추가 있으면은 좀 더 키보드가 무거워지는데 그만큼 키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정말로 외부 무게추, 내부 무게추의 무게와 재질에 따라서 키보드의 소리는 바뀌거든요. 아무튼 커키 감수성이 있는 제품이라 그런지 표면 마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루민키가 진짜 확실히 좀 느낌이 있는 브랜드예요. 키캡을 좀 제거해 볼게요. 키캡의 느낌은 굉장히 매끄러운 편입니다. 하나를 이렇게 만져봐도 매끄럽고요. 야, 여기 보세요. 두께가 1.67, 또 다른 쪽은 1.56. 보통 키캡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1.5 정도인데 여기는 훨씬 더 두꺼워요. 이거는 자석축이 약간 날리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키캡의 두께로 한번 땜빵해 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키캡이에요. 근데 이 투명 키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방향키 하얀색 부분이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리고 키캡의 두께가 다른 것 같은데, 요건 재보니까 1.4mm, 또 다른 쪽은 1.45mm 정도가 나오네요. 요 두 개의 키캡이 두께가 좀 다르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보강판은 FR4가 아니라 알루미늄이네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검은색 스테빌라이저는 보강용 스테빌라이저입니다. 키보드의 구조에서 좀 특이한 점은 5번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채용했다는 것이랑 6번 실리콘 샌드위치 패드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알루미늄과 기판 사이에 실리콘 샌드위치 패드가 들어간 겁니다. 8번 바닥면에도 실리콘 패드가 들어갔고요. 자석축은 키감이 약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실리콘 부품으로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두꺼운 키캡과 함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고심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키보드의 배열은 65% 배열로 Alt 펑션 컨트롤 있고 6.256 길이의 스페이스바가 있고 이쪽에 물결 표시가 있네요. 그 말인즉슨 Shift ESC로 물결이 안 되려나요? 이거는 커키 감수성이 아닌데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상태 같은 경우는 좀 점잖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스위치 자체가 약간 점잖은 편이 아니긴 하네요. 조금 튀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철심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진짜 철심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철심 소리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문자열 소리도 들어보세요. 자, 그럼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타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연결하니까 LED가 은근히 밝은 편이네요. LED 품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펑션 키와 T키를 눌러서 백라이트는 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민키의 자석축 키보드 매거 68 제품을 타건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된 게이트론 마그네틱 화이트 프로 스위치는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날리는 느낌이 있고, 좋게 말하면은 경쾌한 느낌이 있는 스위치입니다. 키압 자체는 좀 편하고 가벼운 편이고요. 제 생각에는 키감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옵션보다는 이 프로페셔널 모드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프로페셔널 모드 선택하면은 스위치도 바뀌면서 키압이 살짝 더 강해지는데요. 36g 포스 정도라면 크게 강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다른 제품에서 이 스위치를 사용해 봤을 때 이 게이트론 제이드 프로 스위치가 참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이드 프로 스위치는 0.01mm 단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화이트 스위치는 0.02mm 단위로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추가 추가됨에 따라 느낌도 달라질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 퍼포먼스 옵션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키감이다 라고 하기는 뭐한데, 사실 헤드폰 끼고 게임에 열중한다면 키감이고 자시고 암시롱 상관이 없기도 하죠. 자, 그리고 자석축 키보드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전에는 꼭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키보드 펌웨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퍼포먼스 옵션과 프로페셔널 옵션은 펌웨어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고요. 펌웨어를 최신으로 해놓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키매핑 메뉴에서는 물결과 ESC를 같이 세팅해주는 키가 없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폴링 레이트는 8000에서 4000, 2000, 1000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디바운스는 디바운스 타임을 설정해주는 기능인데, 입력과 입력 사이에 입력되지 않는 시간이 디바운스 타임입니다. 디바운스 타임을 높게 설정하면 안정적이 되는 거고, 낮게 하면은 빠른 반응성을 얻지만 좀 잘못되거나 혹은 중복된 입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처럼요. 채팅을 칠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 특정 게임에서는 낮게 설정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탭에서는 래피드 트리거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래피드 트리거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품 가장 먼저 시작점 확인, 요거를 클릭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잡혀 있는데 안 잡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키를 몇 번씩 눌러줘 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이 안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류가 생길 때는 스위치를 뽑아서 다시 끼워주거나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기본 모드를 클릭하면은 저장된 게임 프리셋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팅을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전체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전부 다 세팅해 주거나 선택 취소 누르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몇 개의 키만 세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루민키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스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점과 상하단 데드존을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세밀하게 세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칭찬할 만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드존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줘야 입력 편차를 줄일 수 있는데, 프로분들은 데드존을 없애고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전체 스트로크 퀵 트리거, 이 기능은 입력 지점인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난 이후에는 키를 떼기 전까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계속 동작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제 마우스 보세요. 입력이 이렇게 쫙 되잖아요. 입력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켜지는데, 이때부터는 입력을 했다 떼고 입력을 했다 떼도 지금 입력 지점이 여기니까 벗어났잖아요. 이때도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작동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 토글 스위치를 꺼주면은 입력이 돼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작동이 되고, 여기서 떼주고 눌러주고 떼주고 하다가 여기를 지나면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은 키를 완전히 떼지 않고 이렇게 뭔가 짤짤이로 누를 때 래피드 트리거가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쓸 때는 입력 지점을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은 바닥까지 입력 시 트리거,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능은 자석축 특성상 바닥까지 눌렀을 때 키 입력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드존 세팅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고, 자석축 스위치 종류마다 스템의 이동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키온 모드, 이 모드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보통 이 모드를 켜면은 이런 화려한 LED가 좀 단조롭게 바뀌거나
높아지거나 밝기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꺼지거나 그렇게 돼서 기판 성능을 극대화해주는 옵션인데, 이 루민키 매거 68은 듀얼 MCU가 내장돼 있어서 LED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력 속도만 극대화시켜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급 키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고급 키 메뉴는 DKS, MT, TGL, RS, SOCD 5가지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데, DKS는 키 하나에 4개의 키를 세팅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거리마다 입력이 되는 거고요. 바로 테스트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MT 기능, 모드 탭 기능인데요. 요거는 짧게 누르면 캡스락으로, 길게 누르면 컨트롤로 세팅되게 해가지고 해피해킹 유저들이 캡스락과 C키, 캡스락과 V키를 같이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짧게 누르면은 캡스락이 되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컨트롤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TGL, 요거는 뭐 토글 키고요. 요 W 키를 지금 세팅해 줄 건데, W 키에 W를 그냥 눌러 놓잖아요. 그러면은 W를 누르면은 계속 W가 지금 입력이 되는 상태고요. W 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W 키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쫙 나오고 다시 한 번 입력하면은 꺼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RS 기능 같은 경우는 래피 스냅이라고 하고요. 선택한 2개의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더 깊이 누른 키가 우선 입력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D 기능은 보통 A랑 D, W랑 S에 적용을 하는데요. A가 왼쪽이고 D가 오른쪽이잖아요. 이 오른쪽과 왼쪽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 어떤 입력이 우선이 될지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계속 눌러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입력 우선, 절대 우선 A, 절대 우선 D, 그리고 중립 이렇게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일반 키보드들은 같이 누르면 중립이 되고요. 마지막 입력 우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A를 누르고 있는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D를 누르면 D가 입력이 되고요. 그 D를 떼주면은 누르고 있는 A가 입력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프로필 같은 경우는 펑션 키와 쉬프트 그리고 2번 하면은 지금 여기 프로필이 바뀌었죠. 펑션 쉬프트 3번 누르면은 이쪽에 있는 프로필이 또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도 바뀌지는 않고 방금처럼 단축키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키보드 감수성이 풍부한 브랜드 루민키의 매거 68H 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보지 못한 그 프로페셔널 옵션이 많이 궁금한데요. 이거는 뭐 사용해보지 못한 갈증 때문이겠죠. 이 제품 정리하자면은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세밀하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깔끔한 디자인과 준수한 마감의 하우징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제품 괜찮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매거 68H 자석축 키보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